수업 다음 수업 시작하자. 자, 이제 묘청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제압이 됐죠. 개경파, 서경파 누가 이겼어요? 개경. 개경파가 이겼죠. 자, 수도 옮기지 못하게 됐고, 자, 이제 원래 그 고려 시대 사회로 돌아왔죠. 여전히 그 고려에서 권력을 가진 상층부, 왕 아래 누구예요? 그쵸. 귀족들이라고. 금수저들. 네. 금수저들은 자식 낳으면 교육에 투자해서 과거 시험 급제시키고 공부 안 되는 애들 있으면은 자기 자리 이용해서 음서로 관직 물려준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귀족들끼리만 그 소위 말 속된 말로 해먹는 사회가 고려 사회였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싫었겠죠. 그죠? 땅도 없고 자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고려 초반부터 거란족, 여진족 계속 고려 쳐들어왔는데 자, 그때마다 대장으로 나갔던 거는 과거 시험 자원급제했던 문관들이 나갔다 그랬죠. 무신들은 실제로 전쟁 나가서 싸우기는 하는데 대접을 잘 못 받았어요. 공무원 관리급, 이때 그 국가관직에 나가는 공무원들 관리급이 1품부터 9품까지 있다 그랬죠. 자, 근데 무신들, 칼잡이들은 제일 높이 올라가 봐야 3품이었어요. 1, 2품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신들을 선발하는 과거 시험은 고려시대 때 없었단 말이에요. 고려 거의 망하기 직전에 잠깐 시행됐다가 그 조선으로 이어진 거지 고려시대 때는 거의 문과가 시행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시험 봐서 뽑은 사람들 문신들은 대접이 좋았지만 무신들은 그러지가 않았다고. 그냥 아버지가 군인이었으면 자식도 그 뒤를 이어서 군인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처우도 좋지가 않았고 군인들에게 월급이라고 나오는 게 군인전이라는 토지인데 그 군인전이라는 것도 잘 지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월급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나라에서. 근데 전쟁만 나가면 불려나가서 싸워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여진족이랑 타협해서 뭐 4대 관계를 가진 사람부터는 1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그랬죠. 전쟁이 없을 때 군인들 처우는 더 어떨까요? 너희 지금 만약에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혹시 군인 아저씨들 본 적 있어요? 군복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은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나라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서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정말 고마움을 느껴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죠? 군복이나 입고 그냥 아저씨 지나가면 하잖아요. 개념 있는 칩술을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아직 어리니까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또 그렇게 됐냐면 평화로운 시대가 지금 오래됐죠, 한국도.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일정 역할을 해요? 그죠? 그냥 나라에서 이제 그 군대 오라니까 오는 거지. 그죠? 시간이나 좀 보내고, 그죠? 그러다 그냥 제대하는 거예요. 맞아요. 군인들, 군대도 엄청 편해지고, 예, 뭐 갈구거나 이런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갈군다는 게 뭔지 아나요? 혼내주고 하는 것들. 괴롭히는 거. 예. 근데 평화로운 시기가 오래 지나다 보니까 군인들의 대우도 좋지 않고 별로 군인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자, 이 김돈중이라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 백으로 과거 시험 2등 했는데 몇 등으로 올라간 사람? 1등 한 사람이 장원급제하게 하게 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인종이 이 김부식을 아주 예뻐해가지고 묘청에 난 진압한 다음에 김부식한테 앞선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역사를 이제 기록으로 남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 김부식이 쓴 역사책이 삼국 사기라는 역사책이란 말이에요.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은 삼국시대 때 쓰여졌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삼국시대가 끝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고려라는 왕조가 들어선 다음에도 200년이나 지나가지고 김부식이 쓴 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책을 쓸 정도로 대단한 유학자이면서 역사가가 김부식이었는데 그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은 그 아버지 백 믿고 소위 말해서 이제 안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이. 자, 김돈중 대표적인 사례가 섣달 금음날. 자, 이 날이 어느 날이죠? 섣달 금음날이 언제일까요? 12월 30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양력 달력을 써가지고 12월이 31일까지 있죠. 근데 이 당시 때는 음력 달력을 써가지고 한 달에 무조건 30일이었어요. 며칠? 30일. 자, 그래서 지금이랑 음력 달력이랑 양력 달력이랑 날짜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360일로 계산을 하고. 근데 아무튼 12월 30일이면 그 당시에 그해 마지막 날이죠. 이 마지막 날 귀신을 쫓는 행사를 해요. 그 귀신을 쫓는 행사를 나리에라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나리에 행사가 있었는데 이 나리에 행사에서 이 김돈중은 과거 시험도 붙은 사람이니까 이제 높은 사람이죠. 그 잔치가 벌어졌는데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어요. 궁궐 안에서. 자, 근데 이 당시 그 문신들이 술을 마시면 높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경비하는 경비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경비병으로 정중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중부의 키는 7척이었다 그래요. 7척. 1척이 몇 센치일까요? 30cm. 자, 근데 이거는 중국 기준이고 30cm면 37에 221이죠. 그러니까 2m 10이라는 건데 이거는 읽기 어렵고 한국에서는 한 척을 24에서 26cm 정도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26cm를 한 척으로 본다면 7 곱하면 어떻게 돼요? 182죠. 자, 이 당시 때 182면은 어떤 키였을까요? 엄청 큰 거였어요. 이 시대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못 먹어가지고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 6월 어쩌다 나오는 거 발굴해보면 남자들 평균 키가 160이 조금 넘었어요. 여자들 키는 150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해서 키가 많이 안 컸어요. 근데 7척이었다는 건 어땠다는 거예요? 엄청 컸던 거죠. 이 사람 그 저 기골이 장대하고 덩치가 크고 그리고 눈이 네모냈다. 눈이 네모났다는 게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수정 만화 주인공처럼 눈이 네모냈다 그러고 얼굴이 아주 하얗다 그래요. 그리고 이마는 넓었다. 소위 말하는 고려판 차은우, 꽃미남. 네, 차은우 눈이 네모가 아닌가? 또 눈은 동그란데 네모 나타나는 건 아무튼 뭐 남자답고 좀 멋있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눈이 그러니까 네모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 옥골 선풍, 옥 같은 뼈다귀. 옥이 뭐예요, 옥? 그쵸? 귀하게 여겨지는 그 푸른빛의 광물이죠, 옥. 보석처럼 여겨지는. 옥 같은 뼈다귀. 선풍은 막 이렇게, 풍은 바람 풍자인데, 선은 이제 좋은 바람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한번 오면, 왜 잘생긴 사람 오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잘생긴 사람 한번 등장하면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웅성웅성해지죠? 왜? 뭐 차은우가 많이 나타났다고 쳐봐요. 난리가 나겠죠? 자, 정중부는 그런 타입이었다고. 근데 이 정중부가 얼굴도 잘생기고 덩치도 크고 해가지고 인종의 사랑을 좀 많이 받던 무장이었어요. 인종은 남자인데 왜 남자끼리도 좀 멋있는 사람들 보면 가까이 두고 싶고 하잖아요. 동성애자는 아니었어요, 인종은. 자, 근데 그 정중부가 무신이란 말이에요. 무신이니까 칼잡이겠죠? 대우도 잘 못 받은 상태에서
이 나리 행사할 때 그 김돈중 술 마시고 있을 때 여기서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자, 그 문신들은 술 먹고 풀판 버리고 놀 때 보초 서고 있다가 잘 서고 있었는데 정중부가 또 수염이 아름다웠다 그래. 그래서 이 수염이 되게 아름다워가지고 마치 뭐 네. 이 수염이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이 뭐 수염을 평소에 되게 아끼고 이 수염을 심지어는 이렇게 비단 주머니 같은데 싸갖고 다녔다 그러는데 네. 관리를 한 거죠. 자, 김돈중이 술이 잔뜩 취한 거예요. 사람이 술이 많이 취하면은 제정신이에요? 아니죠. 자,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보니까 궁궐이고 밤이다 보니까 당시엔 전기가 없죠. 그러니까 그 방 안에다가 촛불을 켜놨는데 자, 이 촛불을 딱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저 키 멀대 같은 무신놈이 저 서 있잖아요. 근처로 가가지고 수염을 하고 태운 거예요. 자, 너희 머리카락 타는 거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돼요? 네, 그건 어떻게 돼요? 치지직 하면서 고기 타는 냄새 나죠? 자, 수염이 순간 불 붙으면 또 이게 순간 탄단 말이에요. 지지직 하면서. 그죠? 정중부가 아끼던 수염이 타버린 거예요. 정중부 어땠을까요? 화가 많이 났겠죠? 평소에 아끼던 수염인데. 김돈중을 들어가지고 던졌어요. 이겼죠. 자, 술상에다가 던졌어요. 그 음식이 있었는데 거기다 던졌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요. 아팠겠죠? 그 식탁은 깨지고 음식이랑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김돈중이 나동그라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뒷감당이 될 일이 아니었죠, 이게. 김돈중이 누구 아들이에요? 김부식. 문벌 귀족 중에 귀족이었던 김부식의 아들이죠. 김부식은 인종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자, 삼국사기를 편찬했던 묘청의 난을 진압하기도 했던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임종에. 김부식이 인종을 찾아가서 따져요. 자기 아들 이렇게 괴롭힌 놈인데 죽여달라고. 자, 인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인종이 정중부도 예뻐한다 그랬죠. 평소에 괜찮아가지고 자기 옆에 무장으로 둔 사람인데 김부식이 하도 화가 나니까 김부식을 처음에 달래요. 그 다음 김부식을 보낸 다음에 정중부를 죽이지는 않고 유배를 보내요. 그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정중부를 유배해서 돌아오게 한다. 자, 정중부는 어떻게 복귀하긴 했는데 김돈중에 대한 앙금이나 마음 그 안 좋은 거는 그대로 남아 있었겠죠? 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22페이지. 그 시대에 엄청 막 인물식으로 힘든 인종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 큰아들이 이제 인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의종이었고요. 둘째 아들이 대령후 왕경이었어요. 자, 그리고 셋째 아들이 평량공 왕민이었어요. 넷째 아들은 충희라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뭐 후, 공. 그래서 이 후나 공은 왕 아래 제후들한테 올리는 그 칭호거든요. 자, 근데 갑자기 왜 넷째 아들은 그냥 충희라고 이름만 적었을까요? 이거는 그냥 이름이 아니고, 얘기해봐. 왕비가 다른 사람이어서 좋은 지적인데, 그건 아니고, 충희는 스님이었어요, 스님. 자, 고려는 불교의 나라죠. 그래서 고려 시대 왕의 아들들, 왕자들 중에서 한 명이 보통은 머리 깎고 스님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스님 된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인식이 좀 그렇지만 이 고려 시대 때는 스님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특권이기도 해요. 일단은 맞아요. 일단 부자들은 절을 일단 만들어요. 절을 만든 다음에 그 절에다가 재산 이제 뭐 이렇게 절을 위해 가지고 돈을 내는 거를 시주한다 그러죠. 그 절에다가 시주를 하게 되면 그 절은 부유해지겠죠. 근데 그 절은 시주받은 것들을 나라에 세금을 안 내요.
근데 봐봐요. 그쵸? 귀족들이 그러니까 절을 만들어 놓고, 그죠? 저, 맞아요, 맞아요. 은행처럼 거기다가 돈을 갖다가 다 모아 놓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그리고 그 절 명의로 땅을 보유하면 절을 사원이라고도 하죠? 그 사원전들도 세금을 안 내요. 명의는 절로 돼 있는데 알고 보면 뒤에 문벌 귀족들이 그 소유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종의 재테크 수단이었다고. 이게 문제가 많았겠죠. 근데 물론 이런 이유에도 있었지만 고려는 아무튼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라서 여러 왕자들 중에 하나가 스님이 돼가지고 열심히 불도를 닦다가 뭐 이렇게 죽는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요 전에 고려 숙종 때 의천이라는 또 해동 천태종 들어봤어요? 의천이라는 그 스님도 왕자 출신이에요. 숙종이라는 왕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충이라는 스님도 왕자로서 출가한 사람이에요. 스님이 돼서. 근데 이 충이가 나중에 좀 문제를 일으켜요. 네. 음, 네. 자, 그리고 자식들이 좀 더 있었는데, 뭐, 일단 요 정도만 쓸게요. 뭐더 쓰면은 좀 더 나가니까. 일단, 자, 그리고 보세요. 인종이, 원래 부인이 누구였죠? 어, 이자겸의 딸들이었죠. 근데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서 그 딸들을 다 쫓아냈죠. 폐비시켜버렸죠. 그래서 새로 맞이한 여인이 임원애라는 그 문벌귀족의 딸이었던 봉해의 왕후 임씨였어요. 이 공해왕후 임씨 사이에서 여러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죠. 이 사람들한테. 근데 아빠 인종과 엄마 공해왕후 임씨가 보기에 이 의종이 왕에 오르는 게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장난꾸러기인데 뭐 좋아해요? 어,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격도 조금 별로예요. 자, 누가 봐도 왜 부모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자식들을. 누가 봐도 얘는 왕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큰아들인데 얘는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둘째가 괜찮으니까 둘째를 왕으로 태자로 삼자 그래요. 의종 입장에서는 원망스럽겠죠. 자, 근데 몇몇 신하들이 그래도 멀쩡한 큰아들을 끌어내리고 둘째를 태자로 세우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신하들이 뜯어 말려가지고 결국은 의종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인종이 죽고 나서. 자, 근데 의종은 왕 되자마자 자기 동생이었던 왕경이 좋았을까요? 미웠을까요? 미웠겠죠. 얘를 죽이지는 못하고 유배를 보내. 그다음부터 기록에 나오지는 않아요.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죠. 네. 자, 그리고 이 엄마랑도 사이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근데 엄마니까 어떻게 효를 강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엄마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의종은 이런 사람들 특징은 이제 자기 술 마시고 여자 만나고 놀아야 되는데 신하들이 바르게 정치하십시오. 이렇게 뭐 아니 되옵니다. 막 따지고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겠죠. 자기한테 예쁜 말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측근이라고 하죠. 의종 옆에서 여러 측근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왕 옆에서 왕의 귀찮은 일이나 이런 거 저런 거 심부름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자들은 궁녀라고 부르죠. 근데 궁녀 말고 남자들도 있죠.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을 환관이라고 불렀어요. 조선시대 때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도 불렀어요? 내시라고도 불렀죠. 근데 고려시대 때는 이 내시랑 환관이 같은 표현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는 내시랑 환관이 같은 표현이거든요. 고려시대 때 내시는 과거 시험에 극제한 다음에 꽤 능력 있고 유망한 집안도 좋은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왕이 좀 이렇게 키울 사람들 있죠.
그 측근에 둔 사람들을 내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리고 이 환관이라는 사람들은 궁에 살면서 이제 그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이 환관이에요. 자, 이 궁궐에는 남자가 몇 명 살 수 있을까요? 많이? 왜냐면 몇 명 살까요? 여자들은 제한이 없이 많이 살아. 남자는 몇 명 살까요? 2명 살아요, 2명. 남자 2명 누굴까요? 살 수 있는 남자. 왕이, 맞아요. 왕이랑 태자 딱 2명만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신나는 왕수는요? 왕후는 여자잖아요. 손자가 태어나면 3명이 되겠네요. 근데 그 외에는 왕 혹은 태자, 혹은 태자의 뒤를 이은 태손, 요 정도만 살 수가 있는. 그 왕실 다른 왕자들은 나이가 먹으면 궁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가 살아야 돼. 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하들이고, 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네. 자, 근데 왜 궁 안에 왕이랑 태자랑 그런 사람들과 못 살았을까요? 나는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거 좋은 지적이에요. 맞아요. 또, 예. 궁녀들이 많이 살죠. 맞아요. 그 궁녀들은 다 왕의 여자들이죠. 근데 남자들이 만약에 같이 살면 그 남자들이랑 궁녀들이랑 남녀 사이 알 수가 없잖아요. 눈이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남자들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태자는 특수하게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이니까 왕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대신에 자리가 위협적일 때가 많죠. 어. 네. 그 태자자를 노리는 사람도 많고. 근데 아무튼 근데 그러면은 사극에서 있는 그 환관들은 왜 남자가 아닌 취급을 받죠? 그렇죠. 네? 맞아요. 불알을 묶어서 이게 너무 좀 적나라한 얘기인데 이 환관들은 그래도 궁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고 남자들 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을 할 때. 근데 이 남자들이 같이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남성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한자가 환이에요, 환. 예, 제거한 관리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보통 환관은 지금 윤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역을 제거하는데 이걸 거세라고 불러요, 거세. 성기 혹은 그 알을 자르는 거를 거세라고도 부르는데, 자, 봐봐요. 선생님 봐봐. 물론 이 시대 때는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거세를 해가지고 만약에 환관이 돼서 살게 되면 환관도 관리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궁에서 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가 자기 걸 거세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궁에 들어가려고. 자, 근데 대부분은 어떤 경우들이 많았냐면, 자, 너희 지금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어요? 강아지 뭐 먹어요? 사료 먹죠? 근데 예전에는 먹을 게 많이 없었죠? 그래서 강아지들이 보통 사람 먹는 것들을 먹었단 말이에요. 사람 먹다 남은 거. 근데 흉년이 들거나 어려우면 사람 먹는 것도 부족하죠? 그러면 사람 먹는 걸 어떻게 줘요? 남는 게 없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배설한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똥개란 말이 있죠? 그죠? 자, 근데 그런 거 먹으니까 당연히 오래 못 살고 금방 죽고 했는데 잘 봐봐. 똥개들한테 똥이 밥이죠. 자, 근데 어린아이들 똥오줌 가려요, 못 가려요? 못 가려서 기저귀 차고 다니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대변을 보면 냄새가 나죠. 그럼 가끔 배고픈 개들이 지나가다 그 냄새를 맡는, 개들이 냄새 잘 맡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 그쵸. 아래를 물어 뜯는데, 물어 뜯다 보니까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개들이 그걸 물어 뜯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때 피가 많이 나서 죽는데, 그때 여차여차해가지고 치료받아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고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자라고. 이 고자들이
보통 궁에 들어가서 환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았다 그래요. 되게 좀 다반사였는데, 자, 그 고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궁에 와서 관리가 된 사람들을 환관이라고 불렀어요. 네. 자, 근데 환관은 우리 지금 막 좀 무슨 얘기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왕의 옆에 있죠, 항상. 왕이 무슨 명령 내리거나 왕의 일거수일투족, 왕이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뭐 모든 걸 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쵸. 왕이 화장실 갈 때도 그 옆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환관들이에요. 그거 치워주고 심지어는 그, 그치. 왕이 대변 본 거를 환관이 닦아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환관이 의사들한테 가져다 줘요. 궁궐에 있는 의사들한테. 그러면은 그 의사들은 임금의 건강을 체크해 보려고 그 맛을 보기도 합니다. 매후. 매화 냄새가 난다 그래서 매후라고 들으죠? 좋게 묘사를 한 거죠. 이렇게 순화해가지고. 자, 근데 의종은 자기 주변에 있던 이 환관들 있죠? 이 환관들은 거의 왕한테는 노예 같은 존재들 아니에요. 자기가 예뻐하고 자기한테 바른 말 하지 않는 이 환관들을 좀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이 환관들한테 힘을 막 몰아주는데 대표적인 환관으로 정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환관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죠.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에 오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자, 이 환관들은 보통 그 구품, 마지노선이 8품 정도까지였어요. 그런데 의종이 이 환관 정함, 평소에 어려서 자기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던 이 정함한테 한문지후 7품의 관직을 주려고 한 거예요. 신하들이 이거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다 엎드려서 아니되옵니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의종이 강력하게 이걸 밀어붙여요. 그러다 계속 반발하니까 의종이 뭐라고 하냐면 또 반발하면 내가 너희 죽여가지고 젓갈을 담글 거야. 이렇게 신하들 위협한다고. 젓갈을 실제로 담그지는 못하죠. 근데 젓갈을 담근다는 식으로 위협을 할 정도로 의종이 고집도 세고 결국은 이 환관한테 칠품 자리를 준다고. 네. 너희 그 밥 먹을 때 맞아요. 그 새우라든지 그런 거 맞아요. 새우나 뭐 생선이나 이런 것들 살을 이렇게 소금에 절여가지고 짜게끔 그 밥 반찬으로 만들어 놓은 거 젓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국에도 넣고 뭐 음식에도 넣는데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렇게 겁을 줬다고. 자, 그리고 의종이 가까이했던 사람은 술사, 영의. 술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 술사? 마술사. 마술사예요. 마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였단 말이에요. 예언가. 그러니까 나라 일 같은 것들 정할 때 이 점쟁이 불러가지고 나라 일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 돌아갈 리가 없죠. 자, 그리고 의종이 가까이 있던 사람 또 하나. 아까 그 인종이 예뻐했던 옥골 선풍의 정, 정중부는 좋아했어요. 네. 정중부는 아버지 때부터 자기를 모셔오던 사람이죠. 의종 제위했을 때 나이가 이제 40 접어들었다가 의종이 26년 정도 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종 이제 폐위될 무렵에는 이 정중부가 60대 중반. 이제 잘생겼지만 나이가 어떻게 된 상태예요. 이제 많이 든 노장분이었죠. 이 정중부가 무신들 중에서는 제일 품계가 높은 몇 품까지 된다 그랬죠? 3품의 상장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의종이 좋아했던 거는 온전히 자기 왕자리를 술 마시고 노는 데만 썼단 말이에요. 의종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향락, 주색, 잡기, 술주. 색은 무슨 색깔, 뭘까요? 이거? 숟갈할 때 색인데 이 색이 뭘 뜻할까요? 여자를 뜻해요, 여자. 어. 잡기는 뭘까요, 잡기?
말 잡는 거.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이런 것도 정치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말 태워가지고 이 방망이 같은 거로 이렇게 공 쳐가지고 골 넣는 거. 격구라고 하거든요. 폴로라고 하죠, 서양에서는. 네. 그 격구, 이런 것들을 또 좋아했던 게 의종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잘 돌아갈 리가 없죠. 자, 이런데 계속 무신들은 대우를 못 받고 그 김돈중 같은 그런 문신들만 여전히 목소리가 큰 세상이었어요. 자, 하루는 의종이 보현원이란 절에 놀러 가요. 그 보현원이란 절 놀러 가기 전에 그 의종의 행선지를 보면 수십 차례 이미 다른 곳을 돌아다녔어요. 경기도에 있는 좋은 절, 경치 좋은 절, 경치 좋은 강, 그런 데는 다 찾아다니면서 자, 좋은 자리 보이면은 거기 이제 자리 펴놓고 술 마시고 뭐 풍악을 연주해가지고 악기 연주하게끔 하고 놀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거기 참여했던 그 문신들은 같이 의종이랑 술 먹고 놀아요. 그럼 무신들은 뭐예요? 보초 서는 거예요. 네, 보초 서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보초가 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의종이 술 먹다가 심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야, 공연 한번 마련해봐. 당시 이제 공연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뭐 여자들 나와서 춤추는 거랑 뭐 이런 공연들이 있었겠죠? 자, 근데 그런 춤 공연도 이제 실증이 나니까 좀 격렬한 걸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신들 몇 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무예 대결을 시켰어요. 손 숫자 7박자예요. 어, 손으로 친다는 거죠. 자, 수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먹는 수박이 아니라 우리 전통 태권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수박이 뭐라고요? 치고받고 대련하는 태권도, 우리 전통 무예라고 보시면 돼요. 희라고 하는 거는 그 뭐 놀이, 뭐 연애, 뭐 이런 것들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수박 대련, 태권도장 가면 대련 시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군인들 모아가지고 대련을 시킨 거예요. 자, 남자들끼리 치고받고 막 이렇게 대련하고 격투기 하면은 보는 사람 재밌잖아요. 이종 격투기 같은 것들 보면은. 자, 그러면서 술을 먹는데 이것도 좀 지나니까 실증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좀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봐라 했는데 기거주, 기거주라는 이제 그 기거주라는 관직에 있었던 문신 할례라는 사람이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요. 이벤트 만든 이 할례의 관직은 종 오품이었어요. 5급 공무원이죠. 네. 오품 할례였어요. 자, 이 사람이 좀 꾀를 내요. 자, 젊은 놈, 젊은 놈, 잘 싸우는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것들 보면은 그것도 계속 보다 보면 좀 질리죠. 그래서 한쪽은 세고 한쪽은 늙고 약한 쪽을 붙이면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두드려 패겠죠. 자, 요런 것들을 좀 연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자, 그래서 삼품의 대장군이었던 이소웅, 삼품이 이제 상장군이 제일 위고 그 아래 대장군들이 있었어요. 삼품의 대장군 이소웅, 이 사람 60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노인이죠. vs 하급 보관. 왜? 이거 무조건 핑계도 없어요. 병졸인데 20대고 칭칭하죠. 건강한. 그럼 일단 이거 무조건 자, 수박 대결이 시작이 됐어요. 치고받았는데, 자, 몇 번 이 주먹 다짐 안 주고받았는데 승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20대 젊은 사람을 이미 당연히 유리했겠죠. 자, 그래서 몇 번 치고받다가 이소홍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하급무관이 결정타를 치고 날려요. 그러니까 이소홍이 맞고 쓰러졌겠죠. 자,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쓰러진 다음에 정신도 잘 못 차리고 이제 허리 못 펴고 일어나는데 이 문신 할례가 이소홍한테 접근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싸대기를 날린 거죠. 자, 많은 무신들이 이때 이걸 보고 있다가 팔을 뽑으려고 그랬다는.
자, 이거 무신을 지금 욕보인 거죠. 자, 품계도 낮은 문관이 지금 나이가 지긋한 그 무신, 품계 높은 무신을 젊은 무관이랑 일부러 싸움 붙여가지고 모욕을 준 거잖아요. 그때 또 의종은 껄껄껄 웃었다 그래요. 이거 보면서. 노인이 막 맞는 거 보고. 그죠? 결국 그 죗값을 치르죠. 자, 이때 근데 칼을 뽑으려고 했던 그 무신들을 막았던 사람이 잘생긴, 하지만 나이 먹었던 누구? 말렸죠. 자, 이때 의종이 정중부가 화가 나가지고 할례를 꾸짖거든요. 내 이놈 할례야. 너 어찌 품계도 낮은 문신놈이 지금 우리 대장군을 욕보이느냐 이렇게 꾸짖는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의종이 정중부도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중부를 불러다가 토닥이면서 술을 한 잔 줘요. 아유, 좀 풀어. 그럴 수도 있지. 자, 회의 그런데 이제 정중부는 그 자리에서 술 받아 먹고 마음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겠죠. 연애가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자, 그 길에 정중부, 삼품, 이의방, 팔품. 이의방은 견룡, 견은 볼견자고 용은 왕이겠죠. 왕을 보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왕의 경호부대겠죠.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보면 돼요. 견룡의 대장, 견룡 행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은 품계는 팔품으로 낮았지만 무예가 뛰어났기 때문에 여기 임명이 됐겠죠? 경호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팔품의 산원, 산원은 이제 품계가 낮은 사람인데 자기 친구 또 이고도 팔품이었어요. 채원. 자, 이런 사람들이랑 이제 보현원 숙소로 돌아가는 그 의종의 어가를 덮쳐요. 그리고는 의종 옆에 있던 그 평소에 무신들을 욕하고 낮잡아봤던 그 문관들 있죠? 이 문관들을 다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자, 고려사에서 아래와 위가 뒤바뀐 이런 걸 하극상이라고 부르죠? 이런 하극상을 무슨 정변이라고 부른다? 무신정변이라고. 자, 할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할례는 이때 의종이 그 머물고 있는 그 침실로 숨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의종의 침대 아래로 숨는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자, 근데 이의방, 이고 이런 사람들이 의종의 침실로 꽉 차고 들어오죠. 할례를 내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할례 마침 그 옷자락이 그 침대 아래로 이렇게 보이니까 자, 이고가 이 할례를 끌어낸 다음에 죽여버리죠. 그리고 평소에 강한 사람이 아니었겠죠? 네. 붓을 잡고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 이 문신들이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하던 사회가 고려였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려 전기에 전쟁 나면은 장군으로 임명하는 게 다 문관들이라고 했죠. 과거급제. 이 사람들은 싸움은 못하는데 돛을 들고 그 머리에 아는 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려 정치를 다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자기들을 지켜주는 그 무신들을 무시한 거예요. 네. 그냥 대장군을 딸을 그냥 때릴 거. 문신, 그쵸? 네, 자기보다 품계가 두 단계나 높은 사람을 이제 모욕을 준 다음 뺨을 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할례를 죽이고, 자, 기록에 의하면은 이의방, 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문신들을 수살, 손수자예요. 어떻게 죽인 거예요? 손으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땠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냥 안 좋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사람들을 막 때려 죽이고, 이의방이 또 유명한 말을 남기죠. 문신의 관을 쓴 자는 그 씨를 말려라. 자, 이렇게 해서 보현은 그 의종 곁에 있던 문신들만 50명이 죽고요. 네. 그런 이제 피바람이 불게 되죠. 이걸 보현원의 난이라고도 부르고 무신정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는 거 기억나겠지만 그 정중부 수염 불태웠던 사람 있죠. 네네.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은 이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 사람 김부식 아들이라 그랬죠. 머리 좋다 그랬죠.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거 그 할례가 이송 뺨쳐가지고 분위기 안 좋아졌을 때부터 이 김돈중이 뭔가를 느껴요. 네, 맞아요. 무신들이 칼 뽑으려다가 정중부가 말린 것도 눈치를 채고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김돈중이 이 보현원으로 돌아가는 의종의 어가를 따라가지를 않고 말을 돌려가지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무신들이 문신들을 막 죽이면서 김돈중을 찾아낸다 없는 거예요. 자, 김돈중 찾아라. 이 무신들이 제일 무리했던 거는 김돈중이 만약에 수도 개경으로 들어가서 자, 왕 바로 아래가 누구예요? 왕이 죽으면 왕의 뒤를 이을 태자죠. 자, 태자를 이렇게 태자를 낀 다음에 태자 명령으로 궁궐문을 닫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치러 오면 이걸 막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돈중이 태자를 찾아갔을까봐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무신들이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개경에 있는 김돈중 집을 찾아가요. 근데 다행히 김돈중 주변에 김돈중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럼 김돈중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인 한 명이랑 산속으로 들어가 숨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인한테 시켜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라고 그 개경으로 보냈는데 하인이 개경으로 와봤더니 지금 완전히 그 문신들은 다 때려 죽거나 막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하고 세상이 뒤집힌 거예요. 자, 그리고 김돈중한테는 현상금이 붙었어요. 자, 하인이 이 소식을 알고 누구한테 갔을까요? 김돈중한테 가지를 않고 정중부한테 가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는 말해. 김도팀은 네. 수영 태워주는 시험 태웠죠. 아버지 믿고 나쁜 짓 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정중부가 김돈중 위치를 파악해서 사람을 보내서 김돈중을 죽여버리죠. 김부식은 요 이전에 죽었어요. 인종 때, 예. 자연사. 예. 자, 그렇게 해서 의종이 벌벌 떨어요. 이제 개경으로 돌아왔는데 이 무신들이 어떻게 자기를 할지 모르니까 벌벌 떨면서 정중부를 불러가지고 보검, 굉장히 좋은 칼을 하사하면서 자, 자기 좀 잘 봐달라. 자, 어떻게 내가 이제 그리고 막 그 장군들한테 벼슬도 막 높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중부가 그때 의종한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고려사 기록에 보면은 유유라고 나오거든요. 유유는 네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의종이 정중부한테 얘기할 때 정중부한테 사정할 때 정중부가 뭐라 그랬다고요? 네네. 자, 그리고는 3일 만에 의종을 왕자리에서 끌어내리죠. 그리고 의종의 동생이었던 평량공, 죄송합니다. 한 명을 안 썼어요. 일단. 이양공 왕후의 왕후. 이 사람은 정신 잘했어요. 자, 이양공 왕후. 이 사람은 이제 그 공해왕후와 인종의 셋째 아들인데 사실 뭐 특별한 능력이 없고 이 사람은 뭘 잘했냐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네. 이 이양공 왕후, 왕경은 이미 이때 죽었던 것 같고 이양공 왕후,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는데 이 사람이 명종이에요. 음. 명종은 힘이 하나도 없는 임금이었어요. 허수아비 임금. 거의 그런 셈이라고 보면 되죠. 이 무신들이 권력을 휘두르는데 처음에는 권력을 이 무신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가졌던 사람이 그 실제로 무신정변을 주도했던 그 하급 무관들 이의방, 이고, 채원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정중부는 막상 그 무신정변의 얼굴마담이긴 했지만 나이도 좀 많았고 이 하급 무관들이 문신들을 막 때려 죽일 때 이렇게 약간 한 발짝은 조금 물러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좀 너무 급격하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꾀가 많죠. 여우 같잖아요, 보통은 노인들 보면은. 자, 그래서 한 발 물러서 가지고 그 젊은 무관들이 문신들을 다 죽이는 걸 보고 있었다고. 처음에 권력을 주도한 사람은 이의방이었어요. 자, 근데 권력은 나눌 수가 없죠? 이의방 자리를 그 이의방의 그 동료이자 같이 정변을 일으켰던 이고가 위협한단 말이에요. 자, 이고를 죽이고요. 채원도 이의방이 죽여요. 이의방을 중심으로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여러 무신들이 모여가지고 나랏일을 합의해가지고 이끌어가는데 그 무신들이 모여서 합의한 기구를 중방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신들의 합의 기구였어요. 자, 그 문벌귀족들, 문신들이 막 권력을 휘두를 때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땅을 빼앗고, 네, 그리고 막 지들끼리 뭐 그 절에다가 투자해서 절에서 그 재산 투자한 다음 세금도 일부러 탈세하고 안 내고 막 이랬다 그랬죠. 그 나쁜 짓 하는 문벌귀족들을 무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요. 자, 문신들 죽여놓고, 그렇죠. 걔네들이 돈 많이 벌었던 수단 있죠. 그런 수단 방법들을 이 무신들이 개혁을 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러니까 고려라는 세상이 더 나아지기보다는 더 안 좋아졌겠죠. 그게 더 무법지대가 됐겠죠. 네. 주요 관직들을 독차지하고요. 그 문벌귀족들이 했던 땅 차지하는 거, 그리고 노비 차지하는 거, 그리고 언제 자기를 배신할지 모르고 또 칼로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병사들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사병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의방이 이제 해서는 안 될 짓도 하나를 하는데 그 왕의 그 왕이 되게 의종이 되게 예뻐했던 그 왕의 그 여러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왜 무비일까요? 영화예요? 무는 없을 무자고 비는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예쁘다. 그러죠. 그래서 이 무비라는 그 왕의 후궁이 있었는데 사람이랑 그렇죠. 그 사람을 가지죠. 무비를 자기 이제 애인으로 만들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자, 그리고 제일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자, 당시 명종이 딸이 있었는데 이 명종의 딸을 명종의 그 아들 죄송합니다. 명종의 아들 나중에 강종이 되는 그 아들인데 이 명종의 아들을 자기 딸이랑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뭘로 만든 거예요? 태자비로 만든 거예요. 왕실이랑 뭘 시킨 거죠? 결혼을 시킨 거죠. 옛날 문벌귀족 이자겸이 하던 거랑 똑같은 행동이죠. 그 얘도 설마 이자겸처럼 자, 근데 이의방이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니까 이게 못마땅했던 사람. 정중부. 요 당시 나이가 이제 70 정도 됐었어요. 네, 그죠? 이 정중부도 좀 여우 같은 인물이었는데 그 아들이었던 이 정균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정진 아직 참참해요. 정균은 그죠? 이제 30대 막 접어든. 그리고 종참이라는 스님을 깨워가지고 이의방이 방심하고 있을 때 이의방을 덮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의방을 찔러서 죽이죠. 이 정중부는 시기심이 많고 질투를 많이 하고 자, 남의 땅을 그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 문서만 위조해서 많이 빼앗았던 나쁜 위인이라는. 네. 자, 그리고 선생님 봐봐. 그 공무원이든 회사든 보통 정년이라 그러죠. 계속 다닐 수 없잖아요. 언젠가 은퇴해야 되잖아요. 몇 살에 은퇴할까요? 65세는 아주 고위직인 경우고 보통은 62세는 공무원 정년이에요. 맞아요. 근데 보통은 사기업들은 그냥 요즘 얘기하면 좀 슬프긴 한데 사기업들은 요즘에 막
40도 못 돼도 나오라 그러죠. 희망퇴직이라 그래가지고 그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제 공기업,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업. 삼성, 현대, DB손해보험 이런 거 다 사기업이죠. 신한은행 사기업이죠. 그런 은행들은 만약에 은행에서 수익을 못 내거나 조금 은행 사정이 안 좋으면은 직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짜면서. 그래서 공무원 하는데 아무튼 공무원 정년 뭐 대충 얘기하면 만 62세, 60세 이런데 고려시대 때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정년을 70세까지 줬어요. 정말 많이 줬는데 근데 70세까지 사는 사람도 많이 없었죠. 근데 70세가 넘어서도 관직에서 더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김유신 들어봤죠? 김유신이 장수하면서 70세 넘게까지 73세까지 살았는데 이때 문무왕이 김유신을 붙잡아 두려고 김유신에게 선물을 하나 해요. 그 김유신에게 선물했던 게 궤장이라는 거였어요. 궤는 의자고 장은 지팡이에요. 왕이 아끼는 신하한테 나이가 많아도 은퇴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이 의자랑 지팡이를 선물하면 그걸 받은 신하는 이거 받은 대가로 계속 일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정중부가 궤장을 받을 만한 일을 한 뛰어난 사람이에요? 김유신처럼? 야, 근데 왕을 쫄라요. 자, 그래서 강제로 궤장을 받아낸다고. 왕을 정중부가 세우다시피 했으니까 왕은 아무 힘이 없죠. 예. 그래서 이 궤장을 받아서 또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 하루는 정중부 집에 노비가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길거리를 다녔다 그래요. 노비는 종이죠, 종. 근데 자주색은 어떤 색이라 그랬어요? 높은 관리들이 입는 옷이라 그랬죠. 그것도 비단으로 된 자주색 옷을 입고 길거리를 다녔다 그래요. 자, 고려 관리들이 이걸 보고 정중부 노비가 지금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라고 왕한테 보고를 했어요. 자, 정중부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궁궐로 뛰어들어와가지고 그 관리들을 오히려 처벌했다 그래요. 자기 노비들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자, 이렇게 해서 정중부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권력을 휘둘렀죠. 그리고 그 아들 정규는 더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는데 고려시대 그 왕건의 자식들 중에서 그 왕씨 성을 가진 그 여자들 있죠. 왕건의 후손들 중에서 그 딸들, 왕실의 공주들. 이 공주들은 시집을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다 근친혼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른 성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이 왕실로 시집을 간단 말이에요. 같은 엄마에게서 나온 그 오빠나 남동생 아니면은 다른 그 집안 왕씨들한테 시집을 간단 말이에요. 이게 고려 전기까지는 철저하게 지켜졌다고. 그래서 고려사의 54건 중에서 47건이 다 그 왕씨한테 시집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균이 어기고 왕씨 집안의 그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정중부가 말려요. 완전히 이거는 선을 넘는 거라 그래가지고 말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요구했을 정도면은 안 봐도 뻔하죠? 자, 그럴 정도로 아무튼 권력을 휘두르다가 자, 이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경대승은 힘이 장사였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 청주 출신인데 청주 경씨, 우리나라 경씨는 딱 한 개의 본관이 다 경대승 아버지 경진의 후손들이에요. 청주 경씨의 시조, 경진의 아들 누구다? 경대승. 자, 왜 아버지 경진을 얘기했냐면 이 경진이란 사람은 벼슬이 중서시랑 평장사, 이품이에요. 원래 무신은 3품밖에 못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무신정변 일어난 이후에 무신들이 1품, 2품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무신정변 이후에 2품까지 올라간 나름 그 무신정변 때 그 이너서클, 그 노른자 안에 있었던 그 귀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진이, 아버지 경진이 탐욕스럽고 남의 땅을 빼앗는데 아주 그 도가 텄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원성을 많이 샀겠죠.
경대승은 아버지가 이품이었기 때문에 과거 시험 안 보고 음서로 관직에 나아갔어요. 15살에. 그래 교위라고 해가지고 제일 말단 관직에 들어가는데 자, 아버지 경진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경대승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따라했을까요? 자, 아빠가 불법적으로 차지한 땅들 있죠? 그 땅 문서를 모아가지고 나라에다가 다시 반납을 해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차지한, 불법적으로 차지하거나 남에게서 빼앗은 재물들을 백성들에게 다시 나눠준 거예요. 네. 자, 여기 나오는 무신집권자들 이의방부터 임유무까지 고려사에서 인물들의 이야기를 실어놓은 것을 열전이라고 하는데 그 열전에서 다 반역 열전에 실려 있거든요. 고려에 반역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근데 유일하게 반역 열전에 안 실려 있는 사람이 누구다? 경대승. 자, 경대승은 이제 15살에 관직에 나아간 다음에 11년 동안 이제 관직 생활에서 26살이 됐어요. 정중부 정균부자가 평소에 나쁜 짓 하고 있던 거를 이게 경대승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자, 경대승을 따르는 허승, 김광립 이런 사람들과 이제 허승이 당직이던 날, 당직이면 밤새죠. 자, 당직이던 날 정균을 먼저 기습을 해요. 그래서 정균을 새벽에 죽여버리고요. 자, 그리고 아들이 죽고 나서 도망쳤던 정중부도 쫓아가서 죽여버려요. 종참을. 종참이라는 사람은 그 이의방 죽일 때만 등장하고 더 이상 이름이 등장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경대승이 26살에 이 정중부 부자를 제거하고 권력의 중심에 떠오르게 된다. 자, 경대승은 명종한테 정중부 죽이는 것도 다 허락을 맡았어요. 자, 무슨 얘기하거나 할 때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항상 명종에게 찾아가서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요. 그죠? 자, 경대승의 기본적인 그 생각은 복고예요. 복고. 복고라는 게 뭘까요? 회복한다. 고는 옛고자죠.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이면 언제? 무신정변?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무신정변 일어나가지고 하극상 일어나면서 막 엉망이 됐잖아요.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리자. 복고를 얘기했던 사람이 경대승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좀 그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도 다시 불러오고, 자, 죽여야 될 사람들, 필요 없는 사람들도 또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어리다 그랬죠? 26살이면 어리잖아요. 어리면 경험치가 많아요, 적어요? 경험치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력이 좀 부족했고, 자, 그리고 경대승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원한을 품는 사람들이. 경대승이 항상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자기를 경호하는 경호부대를 이 경대승이 만들었던 경호부대를 도방이라고 불러요. 이 도방은 뭐 하는 부대라고요? 경호부대예요. 많을 때는 500명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500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 다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죠. 자, 이거 보통 국가에 세금을 써야겠죠. 근데 경대승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 500명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 집을 담을 헐어가지고 침대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500명을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웠다 그래요. 자기 집 재산으로. 네. 자, 그랬던 경대승인데 명종이라는 왕이 경대승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정중부보다 더 싫어요. 자, 젊은 놈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고 그리고 정중부는 결국은 의종을 폐위하고 자기를 세워준 사람이죠. 그죠? 근데 정중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명종 입장에서는 공신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막 경대승이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명종은 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아무리 경대승이 바른 말을 해도. 그래서 왕의 지지도 잘 받지 못하고 경대승이 혼자 저자 이렇게 저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다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자 꿈에서
자기가 죽였던 정중부가 나타나요. 자, 정중부가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경대승을 막 꾸짖었다 그래요. 근데 경대승이 이 꿈을 꾸고 자, 벌떡 깼는데 이제 식은땀이 흘렀고 그 이후에 시름시름 앓히고 병에 걸린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얼마 안 있다가 경대승이 죽었는데 나이가 30살이었어요. 자, 경대승이 죽었을 때 이거는 아주 이례적인 기록이에요. 최고 권력자나 최고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보통 백성들이나 여러 신하들이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좋아한다고. 그쵸? 권력을 휘두르던 놈이 갔으니까. 경대승이 죽었을 때 개경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 통곡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장군, 그래도 무신정변 때 있었던 상황을 다시 뒤집어 보려고 했던 젊은 장군이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 죽었죠.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는 거를 허리가 끊겼다 그래서 요절이라고. 경대승은 어떻게 됐다? 요절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